안녕하세요. 네, 셀프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113회 전산세무 1급 실무 기출문제를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프로그램은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요. 자,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전자고요. 회사는 정우전자. 법인 우리 세무 1급은 회사가 2개가 나오니까 확인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정우전자고 24년 결산법인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10월 4일 날 제품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네,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보통 예금 1,000만 원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는 10월 04일 10월 04일 과세 매출입니다. 제품. 자, 총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우리 총 공급가액은 3,000만원에 300만원 확인되고요. 자, 그러면 3,000만원에 300. 자, 거래처는 누구예요? 상복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한 것까지는 맞고요. 1,0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외상 매출금 2,3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1일. 대박식당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이고요. 공장 생산부 직원의 회식을 했습니다. 그럼 500번대가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니까 현금 과세 매입이 되겠죠? 33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33만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0월 11일 날 현금 과세 매입 공장 회식 공급가액은 33만원 써주시면 나누어지겠고요. 거래처는 대박식당, 분계는 현금인가요? 네, 현금 511번 복리후생비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3일 제2공장건설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액면금액으로 지방채를 매입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얘를 뭐라 하죠? 이걸 우리가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취득할 때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 강제 매입 국공채. 강제 매입 국공채가 나오면 무조건 차액만큼을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차액만큼을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지방채 대금 28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채는 280만원이고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265만원으로 평가된다. 자, 공정가치가 265만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280만원하고 265만원하고 15만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5만원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토지에다가 플러스 15만원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나머지 공정가치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로 들어가시면 날짜는 오늘 11월 03일입니다. 11월 03일 날 우린 일단 전체 금액 28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 대변에 일단 보통 예금은 280만원이 나가게 되고 차액만큼은 차변에 토지 1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강제 매입 국공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2월 3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외상매출금 2,200만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대요.
그러면 대손 처리하실 수 있으시니까 대손세 공제를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럼 부가세는 2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네, 부가세는 200만 원만큼이 되겠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일반 전표에 12월 3일.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외상매출금 가나 220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대손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00, 그리고 차변에 109 대손 충당금이 900, 그리고 우리 대손 상각비 83문. 네, 대손 상각비 1100만 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대손세 공제 받아야 하니까 부가세 예수금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기 부가세 예정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못한 11월 4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기한 후 신고. 네,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한 후 신고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있어야 돼요? 무신고입니다. 그렇죠? 무신고이고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게 되겠고,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직수출 이렇게 있고요. 매출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매입 내역은 세금계산서 매입 내역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접대비를 위한 그랬으니까 얘는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네, 불공은 불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공으로 한 번 더 입력, 16번에 한 번 더 입력해 주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비품 매입은 뭐에 해당하죠?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하죠. 그쵸? 네, 비품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현금 영수증 매입에서 일반 매입이 있었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현금 영수증은요, 불공을 불공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은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입력 자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공사유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없는 셈 치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산세 적용 일반 무신고에 적용되고 미납일수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일수는 10일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영세율 첨부 서류 함께 제출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 열어서 우리 순서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러면 7월에서 9월까지. 그쵸? 네. 7월에서 9월까지 과표 명세에 가셔서 기한 후 신고 4번 선택해 주셔야겠고요. 기한 후 신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여기에 신고년월일, 그래서 2024년 11월 04일 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과세표준 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날짜를 따로 안 쓰셔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보시듯이 깨끗하고, 자, 우리 매출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5억 원, 5천만 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3번에 1천만 원에 100만 원, 해외 직수출은 6번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매입은 일반 매입에 접대비 포함해서 305 뿔뿔, 그럼 30500 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3,050만 원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불공은 다시 16번에 가셔서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다시 500에 5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품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11번에다가 1억 원에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현금 영수증 일반 매입 700만 원만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여기 14번이고요. 그 밖에 문제 14번 이쪽에
41번 난에다가 700에 7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1030만 원만큼이 나왔어요. 그쵸? 1030만 원만큼 나왔고, 이제 우리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니까 가산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일단 신고 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일반. 그럼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1030만 원이고요. 1030만 원에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곱하기 0.2 곱하기 0.5. 그쵸? 네. 자, 가산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30만 원에 곱하기 0.2입니다. 우리는 무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신고. 자, 그 다음에 10일,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0.5, 50%를 감면받습니다. 50% 감면.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0.1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103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103만 원이 계산이 돼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103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납부지원 가산세는 1030만 원에 2024년 10월 25일이고 2024년 11월 04일입니다. 그래서 미납일수 10일 계산해 주시면 자동으로 산출이 될 거고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영세율 매출이 2억 5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린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데 50% 감면받는 건 신고 불성실 감면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62만 5천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산세가 총 167만 7,660원 만큼이 가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일단 자기 자리에다가 다 넣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만약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산세율이 일반 0.1에 해당하고, 그 다음 0.75 25% 그래서 0.25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하고, 그 다음에 영세율 가산세. 영세율 무조건 누락하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 이걸 일단 먼저 암기를 조금 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죠? 일단 세금계산서 수취분, 그 다음에 우리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4,800만원,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면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역외군송, 네, 뭐 등등등.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로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불공사유에 해당하죠.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손칼국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 했으니까 4,800만 원을 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일반.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6월 18일 결제한 220만 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칙은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장교통비, 여객운송에 해당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객운송은 뭐만 된다? 전세버스만 된다. 그러면 한 건밖에 없네요.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건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가셔서 05월 3일 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로 들어가셔서 05월 03일 날 구분은 현금 영수증 1번이고요. 공급자 F2 손칼국수 공급가액은 3만원에 3,000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장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부가세 2기 확정 신고 기한에 수출 실적 명세서 및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관련 거래 내역. 그럼 수출 실적 명세서에 선적일 기준 환율 뭐 다 나와 있네요.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및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 내역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도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는. 네. 자,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에 가셔서 날짜는 10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수출신고번호 7123456789001X 선적일자 2024년 10월 20일 통화코드 그냥 US 달러 환율은 1,300원 외환은 2만 달러입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저장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구매 확인서 및 전자세금 계산.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날짜는 10월부터 12월. 내국 구매 확인서이고요. 서류번호 PKT2024-1211-888 발급일은 2024년 12월 10일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면 될까요? 품목은 세금계산서 가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품목은 여기 제품이라고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인생테크 넣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총 5,000만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전표 일자가 선택이 안 되네요. 그쵸? 네. 전표에서 자동으로 불러왔을 때는 전표 일자가 그냥 나오는데 지금 전표 일자가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 그냥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고요. 결산 문제 12월 31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권의 가치가 50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되었다. 회사는 보유 중인 특허권을 처분할 예정이며 손상차손 요건을 충족한다. 네, 문제에서 답을 다 줬네요. 그쵸? 한 건이면 상각은 무시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계자 안액 시산표에 가셔서 일단 12월 상태로 특허권을 먼저 찾아보셔야겠죠. 특허권 3,000만원입니다. 그쵸? 특허권 3,000만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특허권 얼마 없어지면 돼요? 2,500만원. 자변에 가서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회사는 4월 1일 연이자율 4%로 차입하였으며 이자는 3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자를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미지급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쵸? 미지급 비용 4,000만원에 대해서 4,00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6%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 4, 5, 6, 7, 8, 9, 10, 11, 12 9달이죠. 9달 나누기 12 해볼까요? 곱하기 0.06 곱하기 9 나누기 12 해주시면 180만원이 나오네요.
180만 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연필 우리 차변의 이자 비용이 180,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18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22년 10월 2일에 만기 보유 및 경영부 확보 목적 없이 시장성 없는 주식이라 그랬어요. 시장성 없는 주식. 시장성 없는 주식을 우리는 뭐라 해요? 매도 가능 증권. 이해가 되셨죠? 자, 만주를 5,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수수료 어떻게 해야 되죠?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원가에 포함. 자, 아이고. 원가에 포함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5,000원에 취득했으니까 5천만 원에 100만 원 포함하니까 총 5,10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겠죠. 취득 원가는 5,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결산일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고, 근데 그 해의 말에 6,000원에 평가를 했고, 그 다음 해에 또 5,000원에 평가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계속 연결돼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앞에 평가한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평가한 것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당 5,000원에 평가했으니까 5천만 원어치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취득 원가는 5,1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년 12월 31일 날 이제 5천만 원으로 바뀌게 됐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얘가 5,500만 원이 됐어요. 24년 12월 31일 날 이제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럼 자산의 가치는 500만 원만큼이 올라갔죠. 5천만 원짜리가 직전에 내 장부가 5천만 원짜리가 5,500이 됐으니까 500만 원만큼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있다? 평가 손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시켜주고 나머지가 이익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 쓰셔야 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50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갔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100만 원 메꿔 주시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4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최초의 취득 원가 5,100만 원이죠. 그렇죠? 5,100만 원이 마지막 5,500만 원이 됐죠. 그러면 결국 400만 원의 이익이 생기면 된다. 항상 최초 가격하고 마지막 잔액하고를 비교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거 우리가 재고자산 실제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았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있는데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은 시송제품 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얘를 78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50만 원을 포함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78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신 이 금액을 모두 다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어 주시면 될까요? 네. 아이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엔터 2번 치시고 자, 원재료, 기말 원재료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61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78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결산 문제까지를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8월 9일 지급한 기타 소득 내역이다.
그랬어요. 기타 소득자 등록하고 기타 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마감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마감하고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진사후 직무발명보상금인데 비과세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할 거. 그래서 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얼마죠? 700만 원입니다. 이건 외우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건 변경된 부분이고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 이거 잘 모르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볼까요?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서 수당공제에 가셔서 수당공제에 그냥 비과세 아무거나 하나 넣고 비과세 넣고 F2 눌러서 직무발명보상금 이러면 이게 연 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700이 비과세니까 1000만 원을 입력하실 게 아니고 우리는 300만 원만 기타 소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10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만 여러분들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인 강연료. 네, 강연료 기타 소득으로 그러면 60%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법적 필요경비율 적용하고 발생한 경비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자신고에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 일단 어디로 갈까요?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자의 201 진사후 거주자고요. 소득 부분은 V 눌러서 직무발명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820521107982 해주시면 되겠고 V 주민번호 실명입니다. 개인이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등록은 먼저 하겠습니다. 301 김현정 거주자고요. 소득 구분이 강연료 내고 그 다음에 9208122612 소유자 부분 실명으로 처리 개인입니다. 여기까지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기타 소득자 등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은 기타 소득 자료입니다. 으로 가셔서 기타 소득 자료의 첫 번째 지급 연월일은 언제 지급했나요? 8월 9일 날 지급했습니다. 8월 09일 날 그래서 진사후 불러오시면 되겠고 진사후 지급총액 300만 원입니다. 필요경비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냥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F2 눌러서 김현정 강연료를 총 얼마를 지급했나요?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넣어주시면 필요경비 300만원으로 자동 계산돼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셔서 지급일이 08월이니까 8월 달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타 소득이 나오겠죠. 그쵸? 네,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 예 해주시고 8월 분에 대해서 마감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감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마감이 생겨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자신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고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우리 문제에서 전자신고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밀번호를 아예 안 줬네요. 자, 그럼 전자신고에
지읒기한을 0808. 그러면 이렇게 경우전자에 나오게 되고 제자 생성되었습니다. 1, 2, 3, 4, 1, 2, 3, 4. 뭐 저는 1, 2, 3, 4.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8자리 이상 해주시면 되니까 확인 되었고요. 홈텍스 바로 가기 들어가셔서 처음 메인 화면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보기 들어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오늘 날짜의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열기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형식 검증 1, 2, 3, 4, 1, 2, 3, 4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까지. 네, 제출하기 확인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우리 기타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모두 입력을 다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관리부 과장 오민수의 2월분 급여내역. 네, 2월분 급여내역. 2023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급여 메뉴에 분납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및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2월분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2월분 급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일 주어진 자료로 처리하라 그랬고 분납 신청한다 그랬고 분납 적용 기능을 사용한다. 연말정산 포함해서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에 가시면 일단 수당공제부터 등록을 하셔야 하니까 수당공제에 기본급 상여는 없고요. 직책 있고 월차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식대 자가운전 그 다음에 야간근로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 4대 보험료밖에 없으니까 확인 해주시고 자 지금은 2월분입니다. 02월분 지급일은 2월 29일 오민수의 기본급 450, 직책수당 30, 식대가 20, 자가운전 20, 야간근로 50만원, 국민연금 22만원, 17만원, 22,010원, 24,400원, 42,400원, 377,540원. 네, 여기까지 입력이 다 되셨죠? 그렇죠? 네, 입력이 다 되고 나면 중도테스트 정산에서 분납 적용한 연말정산 사원 선택하시고 여기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있어요. 불러오기 예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분납 계산 해주시면 네 분납 계산 해주시면 알아서 분납 3회차까지가 되니까 우리 3개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납 적용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연말정산 적용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또 연말정산 나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중도테스트 정산에 가셔서 분납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문제상에서 이렇게 적용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라고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셔서 자 02월이고요. 그러면 분납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얘를 예 해주셔야 당월분만 분납 적용한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 우리 정우전자에 대한 우리 연말정산 급여 자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봤고요. 덕산기업으로 회사 코드를 반드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덕산기업으로 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용한 프로그램에서 정우전자 더블 클릭하셔서 덕산기업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조정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산세액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산세액을 반영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적격증빙 서류 미수치 관련, 그래서 3만원 초과는 무조건 적격증빙 발급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소모품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기업 업무 추진비 20만원, 한 차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다. 그랬는데, 이 기업 업무 추진비가 3만원 초과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얘는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 자체를 아예 못해요. 비용 처리 자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에 증빙불비분이 나오면 얘는 우리가 손금 불산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는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된다. 결국 얘는 무증빙이어도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출증명 서류에 서류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있는 소모품비는 3만원이 넘어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산세를 내고라도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기업 업무 추진비는 송금 불산입 처리가 된다. 얘는 무조건입니다. 송금 불산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차료 240만원에 대해서 간이가세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로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죠. 그러면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아닌 일반 가세자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제출에 의미 없어요. 무조건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320만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산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업연도 중 주식 등 변동사항 발생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그래서 액면금액 1억 원에 대해서 1개월을 초과했다 그랬으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가지의 가산세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조정 2번에 가야 있고요. 가산세 계산서 들어가시면, 자, 일단 우리가 미제출 가산세의 지출증명서류 기준금액 우리 소모품 얼마였죠? 320만원. 네, 그래서 64,000원 자동으로 나오고요. 주식 등 변동사항은 1억 원입니다. 네, 세율 높은 거 1개월 초과되면 무조건 높은 세율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셔서 그냥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산세액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하나 지워버릴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만 보실 수도 있고. 여기까지 저장은 일단 해주셔야지만 채점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가산세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외화 등 평가 차손 조정 명세서. 그런데 제가 외화는 무조건 손으로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상 매출금 5만 달러, 1,300원인데 50원이 떨어졌죠. 그럼 5, 25, 250만원만큼이 마이너스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밑에다 그냥 쓸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250만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외상 매입금 한번 볼까요?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 또 얘도 50원이 줄었죠. 그쵸? 50원, 5, 35, 150만원만큼. 그럼 얘는 플러스가 생긴 거죠. 그쵸? 플러스 150만원. 네. 뭐 근데 회사가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끝이네요. 그쵸? 더 이상 뭐 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 250만원은 우리가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금 산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 조정 명세서. 네, 들어가셔서, 주어진 자료를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화 종류는 US 달러입니다. 외화 금액은 5만 달러이고요. 적용 환율은 1,300원이었다가 1,250원이 됐죠. 자, 그 다음은 외화 부채. 그래서 마찬가지 US 달러고요. 외화 금액은 3만 달러. 적용 환율 1,300원, 1,250원. 그럼 150만원 마이너스 생겼죠. 조정 등록. 조정 등록 들어가시면 여기에 100만원 나오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송금에다가 외상 매출금 250만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고, 외상 매입금은 150만원 유보 발생 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세무 조정 등록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가지급금 가수금서부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 대표이사 김초월의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고, 서로 상기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이자 수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니까 김초월에 대해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책 대표이사 김초월. 네, 뭐 전기 2월 1개밖에는 안 나오네요. 그쵸? 전기 2월 1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쓸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여는 우리 02월 03일 날 5천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 회수 12월 28일 날 7천만원의 회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수금 내요. 가수금 3천만원만큼을 가수 05월 10일 날짜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차입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FE 푸른은행 다 확인. 그러면 한 개 뒤에 더 불러왔고요. 2억 원 맞죠? 그쵸? 이자율은 4.5%. 그럼 900만원의 이자가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은 초록은행 확인 해주시면 적용 이자율은 4%입니다. 그러면 1,600만원만큼의 이자가 나왔고, 인정이자 계산 을지에 가서 확인하시고 회사 계상액은 200만원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322만 4,262원만큼을 네,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로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대표이사 거 322만 4,262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네, 저장 버튼 따로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가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저장 버튼 없으니까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공장 창고 건물 관련 자료이다.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전기분 성급비용 포함한 관련 세무조정 사항을 합계표에 반영하시 조정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부상 성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뭘로 계상되어 있다? 성급비용.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얘는 장부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기 자본금 적립금에 송금불산입 유보가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보험료에. 그러면 단기의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유보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을 일단 해 주시고,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급비용 명세서. 네, 가셔서 첫 번째는 임차료, 성급 임차료, 뭐 공장, 뭐 거래처는 FE 다 돼요. 2024년 06월 01일, 2025년 05월 31일. 지급 총액은 1,200만 원이고요. 회사 계상액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사 계상액이 전부 다 성급 비용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보험료, 그 다음에 공장 다 보고 2024년 06월 01일, 2025년 05월 31일 지급액은 240만 원이고요. 회사 계산액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 조정 등록에 들어가시면 조정 등록 금액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송금에 산입해야 될 거 선급 임차료 그래서 우리가 손금에다가 산입해 주셔야지 될 금액은 옆에 볼까요? 702만 1,979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로 우리가 송금불산입 그러면 선급 보험료 이거 그냥 안 치시고 F4 눌러서 선급 보험료 과소계상액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셔도 됩니다. 99만 2,876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4 눌러서 전기의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과소계상 해주시고 100만원입니다. 유보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정 등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2월 결손금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보면 2월 결손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2009년께 나와 있어서 2009년 건 원래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지금 2024년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14년서부터 2019년까지는 10년이었고 그 다음에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15년간입니다. 15년간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2014년서부터 된다. 이 이전 게 원래는 10년인데 그냥 저희가 지금 현재가 2024년이기 때문에 2014년 거서부터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전 건 원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산 수증 이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 4천만 원을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다.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산 수증 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포함되어 있으면 소득금액 조정학급에서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 처리를 했대.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 입금 아니고 결손 보전 목적으로 우리는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 면제 이익하고 그 다음에 자산 수증 이익이 결손 보전용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얘는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의 기한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하고 자산 수증 이익을 결손 보전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경과를 했더라도 얘네들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6천만 원이 있는데 6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결손 보전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옛날에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60몇 회인가 70몇 회인가 아마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 문제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2월 결손금은 원래 2019년도 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연도랑 계속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4년 거 지금 24년이니까 대신에 이제 20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15년간 2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은 일단 다 경과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채무 면제 이익이나 자산 수증 이익에서 결손 보전을 하실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상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2월 결손금 사업연도 2009년 12월 31일 결손금은 총 1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급 공제가 5천, 기공제가 4천, 그 다음에 우리는 당기에 보전을 4천만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보전받았고, 그 다음에 기한 내가 없고 기한 경과, 여기에서 0을 써주시면 기한 경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020년 12월 31일 날, 그래서 일반 결손금은 7천만 원이고요. 기공제를 2천만 원만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2024년도에 사업소득이 2억 5천이래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니까 2억 5천 범위 내에서 결손금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잔액이 지금 5천이 남아 있으니까 당기에 5천만 원 공제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날 발생한 결손금은 1억 원이었고요. 공제받은 게 없었고 당기에 그러면 이 1억 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 그래서 지금 2월 결손금 문제는, 2월 결손금은 연도만 보고 있을 때는 2009년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14년 거까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자산 수증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에서 발생하는 결손 보전으로 인한 2월 결손금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4천만 원만큼을 모두 공제를 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대신에 기한 경과로 이렇게 넘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조금 애매모호하다, 뭐 그렇게도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 113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는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격선까지는 가실 수 있었던 문제였지 않나 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보다 한 중급, 중상급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복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